네, 이 시간은 한국 민간조사협회 우리 협회장이신 우리 류우종 우리 회장님을 모실 거고요. 우리 유우종 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겠지만은 대한민국의 민간조사 부분에서는 1인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현장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나라에서는 위에 있는 정보부터 밑에 있는 정보까지 그리고 상당히 많은 제자분들을 두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저희들이 모셨고요. 오늘 아마 저도 처음 듣는 얘기고 여기 오신 분은 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특허 시장할 때는 특허 출원, 등록, 보호만 생각하는데 특허 침해 조사라는 영역이 있다는 것과 그 시장의 크기가 얼마만큼 크다는 것과 그 시장을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시장 파일을 먹을 수 있는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알려주실 거고요. 오늘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우종 회장님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사용 안 해도 되죠? 네. 안녕하세요, 유우종입니다. 목소리 괜찮죠? 마이크를 사용하면 청각적으로 기억이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울리기만 하지. 제 소리를 조금 높여가지고 그냥 유승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얘기를 들어보고 황새 목을 잡는 걸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변호사님 또 변호사님 계시나요? 변리사님이나 변호사님들이 클라이언트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가지고 상대방의 침해냐 아니냐 많이 따질 때 아킬레스를 많이 잡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어디부터 공격을 할까? 어떻게 아킬레스를 잡을까? 또한 터크를 우리 변리사님 좀 들어보십시오. 죄송합니다. 변리사님, 변리사님들이 또 그 터크를 클라이언트 의뢰를 받아가지고 등록을 할 때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이야기했듯이 목줄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잘 잡아야 되느냐? 터크를 낼 때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광범위하게 어떻게 공격할 걸 생각하고 터크를 내면서 즉 다시 말해 한 가지 예를 들면 에그라는 그 영어를 영어 읽어내는 펜 있죠. 그게 에그가 최초예요. 그걸 모방한 게 사실은 잉글리시 에그입니다. 그렇죠. 공격하다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침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판례가 나와요.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그냥 충전기를 이용하지 말고 전기를 이용한 충전 방법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충전기를 이용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 변리사는 제가 봤을 때 빵점이에요. 왜 침해를 할 수 있고 나중에 소송 걸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왜 주냐 이거죠. 아까 항상 공부를 잡는 거 보니 그게 좀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사실 민간조사 프라이빗 인베스티게이트 저는 탐정이라는 용어를 되게 싫어합니다. 프라이빗 디텍티브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16대 국회 때 하승봉 의원이 공익탐정 법안을 만들었을 때 물론 하승봉 의원이 만든 건 아닙니다. 밑에 정순훈 부장하고 제가 만들었는데 1999년도에 제가 공청회를 안 했어요. 사전에 찾아봐라 탐정이라는 용어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훔쳐보다 옆보다 같이 이렇게 사생활 침해 남이 뒷조사해요. 그러니까 변호사 협회에서도 반대하는 거예요. 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데 왜 제도화 시키려고 그러냐.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OECD가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그럼 변호사가 없고 경찰이 없고 검사가 없습니다. 그죠? 사실 이거 필요해요. 어쨌든 부정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탐정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제가 2005년 8월 29일 날 17대 국회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국회에서 민간조사법 공청회를 이상배 의원이 도와줘가지고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는 민간조사법이죠. 민간조사원은 저는 이제 독일하고 호주에서 공부를 했는데 디지털 사생활 침해나 주거지 침입을 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비디오와 아날로그 사진만 인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디지털은 편집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모바일 포렌식, 하드 포렌식
많이 뜹니다. 저희 제자도 지금 뭐 교육 자격증 받아가 가서 경찰청에 특채로 들어가고 그 장자연 씨 사망 사건이 있었죠. 핸드폰 주고 다 살려냈습니다. 지금 사이버 수사팀에서 교육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이미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거죠. 그것을 변협이나 일반 사람들이 탐정업 민간주소 유사하지 않느냐. 아니 불법 19% 아니야? 이런 말도 해요. 사실 저는 국회에서 20년 동안 싸우면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75%가 국민들이 찬성해요. 그리고 제일 필요한 게 변호사입니다. 저는 김현장하고 리인터내셔널하고 우리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거의 다 미국 변호사들이에요. 거기서 사건을 다 봤습니다. 탐정법이 민간주소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좀 불법 안 하면 되니까. 어쨌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군함이었습니다. 막내 삼촌이 의무사로 돌아가셔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에서 배울 수 있는 걸 배우려고 특전사를 들어가서 5년 동안 근무하고 90년대에 나와가지고 독일, 호주, 영국 가가지고 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뭐 경성대 한 세대 거쳐가지고 지금 서초동에 있는 호수대학교 벤치대학원에서 이 최고 전문 과정을 하고 라이센스 과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저는 이제 호주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제일 높은 단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최근에도 터키에서 출발한 배 화물선 300m짜리 배에 의해서 부산항 사이에 공해상에서 선장실에는 달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입항 절차 받아서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 제가 직접 가가지고 2시간 지문 서치해가지고 돈은 한 700만 원 벌었습니다. 원가는 한 15만 원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국회까지 제가 싸우고 있는데 딱 3가지입니다. 여론 조성이 안 됐던 거고 또 하나는 변호사협회에서 반대를 했어요. 요 앞에 대변인인 노영민 변호사하고 저하고 방송국에서 많이 싸웠습니다. 생방송에서. 이제 지금은 거의 뭐 변호사협회에서 KBS에서 열린 토론 100분짜리 나오면 제가 이길 자신 있어요. 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깨우쳐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사실은 조금 법 제도가 늦어지는 게 원인은 저한테 있습니다. 이거 경찰 출신 있나요? 혹시? 없죠? 털어놓고 얘기해도 되겠네. 저는 이 관할청이 법무부로 가는 걸 원합니다. 이용근 부장검사가 평검사 시절에 제가 대검찰청 미래계획단에서 20년 전부터 같이 이 법을 제도화시키고 왔었어요. 지금 법무부에는 형사국제과의 김상윤 검사하고 저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찰은 경찰이 가져가려고 그래요. 저는 이 법이 올바르시길 바라고 직업능력 개발원의 자격증 시스템에 가면은 이 자격증은 증거 자료를 찾는 자격증 시스템은 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증은 그럴지 몰라도 조사거든요. 수사가 아닙니다. 조사만 모여서 수사가 때문에 법무부가 관리해야 돼요. 경찰은 치안 관리. 근데 지금 뭐 밥그릇 싸움이냐 피튀지게 제가 한번 그 사례를 이야기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경찰이 어떻게 했는지. 제가 18대 국회 3번 철회당하고 4번째 만했어요. 그만큼 반대 반격이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지금 법은 아직 제가 원하는 법은 발의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경찰청이 원하는 윤재욱 의원께서 발의해 놓은 게 지금 행안위에 올라와 있어요. 제가 한 2-3주 안에 곧 모 의원님을 하고 같이 발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저희는 이제 민간조사는 보험 사기만 조사만 해도 공식적으로 4조 원이고 비공식적으로 7조 원이에요. 지식재산권, 옛날에 지식재산권 침해조사 법이 용어가 바뀌었죠. 지식재산권 침해조사가 전 세계적으로 320조 원 시장입니다. 그 중에 중국, 한국, 일본이 짝퉁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전체 합해서 민간 조사를 봤을 때는 연간 한 50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을 빨리 해서 이 분야를 준비해가지고 한 브랜드를 한번 키워보십시오. 그러면 먼저 선정하면은 아마 힘들지 않게. 저는 뭐 탐정 유종 하면 벌써 뭐 네이버에 저번에 유명한 사건하고 신지급 관련 것 때문에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편리해요. 클라이언트 보면은 10마디 할 것, 전 3마디만 하면은 그것도 금액도 예를 들어서 사람 찾는 거다. 제자들이 한 1,500명 됩니다. 자격증 라이센스 나간 제자들이 한 700, 400에서 500 하면 저는 2천만 원, 3천만 원 안 주면 안 해요. 딱 하고 말아요. 왜 2천만 원, 3천만 원 되나 설명을 해줘야 돼요. 경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호원도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 저는 저한테 연락 온 사람 그런 경우가 있어요. 30만 원, 50만 원 주면 내가 저는 노해버려요. 왜 30만 원, 50만 원 줘야 되는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걸 이제 그 리더자가 클라이언트한테 제대로 설명해줘야 오케이 하고. 클라이언트와 우리의 관계는 졸라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딱 설명하고 정리하면 자기들이 다들 알아보고 다시 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우리 이 대표님은 비주얼 가지고 간단히 설명하셨는데 저는 변호사 법률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필드에서 뛰기 때문에 몇 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들어가죠? 예, 오른쪽에다. 이게 안 돼.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말을 빨리 한다다 보니까 말을 중간에 좀 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또 그 안에 많은 걸 해드리려고 그러고. 간단히 그냥 그 저희 하는 업무를 그냥 짚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닌데.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조사 회사를 만들든지 특허 침해 조사, 우리 변리사 사무실을 하시든지 저는 이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호가. 그래서 저는 20년 전에는 SOS 서치라고 주식회사, 법인 회사를 해서 최초의 클라이언트가 저는 삼성하고 LG였습니다. 왜 안 나오지? 지금은 이제 회사 이름을 요즘 온라인 시대고 검색어 시대잖아요. 주식회사 민간조사관으로 바꿨습니다. 전화번호도 080-493-007인데 왜 그렇게 했냐면 080은 공짜잖아요.
이 사고 나면은 007로 신고하는 거죠. 한번 딱 들으면은 안 잊어먹죠. 또 하나 있는 게 0002가 전국번호예요. 0002 707에 7007이에요. 그런 것까지 하나도 승자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도 많이들 남들이 말하는 탐정회사 들어와 있어요. 한 200개 정도 됩니다.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그래서 법과학 쪽도 많이 하고 있고, 산업 스파이, 보험사회조사, 지식재산권 침해조사, 사이버 범죄, 교통사고조사. 최근에 제가 그래서 TV 조선에 나왔지만은 육중 충돌인데 2대 8을 8대 2로 바꿔놨어요. 국가소에서도 2대 8대 2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분석 데이터를 해보니까 뒤에서 박은 차량이 26.5km 오가된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못 믿으니까 교통관리공단으로 다시 연결을 했는데 거기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26.5km 나오고 있어요. 만약 그냥 넘어가서 보세요. 6대 다 물어줘야 되고 치료비 다 대줘야 되고 내 치료비 내 차량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희 많이 했던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루이비통, 샤넬, 심지어 이케아, 하얏트, 국내 거는 뭐 예를 들어 장수 돌침대. 이 사건 현장이에요. 저희들은 조사만 좀 나쁘게 표현하자면 내사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검찰하고 경찰이 수색 영장을 받아서 치고 들어갑니다. 아마 이런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기가 편합니다. 작년에 가짜 안경테를 60만원짜리인데 2만원에 들어와서 인천 남동경찰서 합동작전했는데 1주 3천원 조사해가지고 구속시키는 게 있어요. 장수 돌침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기술 침해냐, 디자인 침해냐. 그래서 또 폭도 많이 달라져요.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찍어준 지역만 할 거냐, 아니면 자기 체인점에서 장수 돌침대로 갔을 때 부산에 몇 개 있다는데 거기만 조사할 거냐, 다 틀려요. 뭐 이케아 같은 경우는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한국 들어오기 2년 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리하고 나서 광명에 최초로 이케아 들어왔죠. 제일 큰 게 잡은 게 36살 먹은 여자분인데 파주에 700평 창고를 가지고 하고 있었어요. 이케아 같은 상당히 제일 큰 거고, 장수돌 침대 같은 경우는 뭐 하얏트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조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얏트 모텔 같은 거 저희들이 다 조사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한 군데 조사하는데 저희들이 서울 경기는 40만원 받아요. 한 사람이 잘하면 20개 합니다, 하루에.
이제 대전 이상 내려가면 저희들이 80만 원씩 받아요. 장소 돌침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식산업센터가 뭐 거기 뭐 팀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한다 하길래 내가 한번 해줄게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서부 경남을 맡아낼 테니까 저쪽 거제도부터 진주까지 사실 파주까지 있어요. 그쪽 팀들은 이제 전라도 광주 쪽을 맡았죠. 그런데 그쪽 팀들은 경찰하고 같이 진행하다가 한 번도 적발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거꾸로 엮였어요. 그 뭐라고 그러죠? 무슨 수사? 청탁 수사 아니냐. 저는 우리 조사원들하고 같이 경찰은 아예 따로 오지 말고 경찰하고 밥도 안 먹었어요. 우리가 내서 해갖고 본부팀에 넘겨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38 점포를 다 조사해가지고 처음에 여검사였었는데 영장을 안 주더라고. 두 번째 제가 좀 따졌죠. 경찰이 했는데 영장을 안 주는 거예요. 진경찰서, 부산의 진경찰서라고 있는데 진행팀에서 진행했었죠. 그래서 두 번째 영장을 다 받았어요. 저희들이 한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많은 것을 조사하다 보면은 이 조사 보고서에 헷갈려버려요. 점포 없는데 경찰이 수색 영장을 치고 들어갔던 거야. 내가 그래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잠복 같은 거 할 때 저희는 거의 선진국형입니다. 타임 체크를 붙들었어요. 타임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다 찍고 내용을 기록해서 클라이언트한테 제출하는 거죠. 그런데 10일짜리가 한 3일만 정리 안 하면 나중에 이게 폴더가 헷갈려버려요. 아까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날 조사한 거는 그날 호텔이든 조사들하고 같이 다 정리를 해놔요. 제가 이제 호서대학 벤처대학원에서 실무를 가르칠 때 그거는 꼭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 전에 조사한 건 절대 똑바르게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핸드폰에 4개의 안테나가 들어갑니다. 기술이 있어요. 그 인천인데 인천 거기에 아마 그 회사 오픈할 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통령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공장이 너무 잘했어. 별정이에요, 별정. 소나무도 뭐 3천만 원짜리가 쭉 서 있고 공장에. 그것을 이제 안산에 있는 모 회사에서 카피하다가 저희들한테 적발됐어요. 또 그 직원이 또 그 회사에 퇴직하고 나서 물론 계약서에 따라 틀리죠. 1년 이상, 2년 이상 동료 업종에 근무 못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뭐 불법도 아니에요. 그 회사 앞에서 차 안에서 있다가 출근하는 거 찍고 그날따라 좀 좋았어요. 그냥 유니폼도 있고 회사 통과 카드 뭐 출퇴근 카드도 막 다 달고 다니고 그리고 그날따라 조사하는 날 따라 또 그 회사에 그 주차장이 공사해가지고 전부 다 차를 받게 됐단 말이야. 희한하게. 보니까 차에 보니까 또 그 회사에서 관리하는 마크가 붙어 있는 거야. 뭐 볼 게 없어요. 어렵지가 않죠. 제일 어려운 게 산업 스파이. 산업 스파이 하나 제일 큰 거 말씀드리면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우리나라 제일 오래된 전화기 회사인데 거기서 모 텔레콤 회사가 하나 있었고 SK텔레콤 합병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벌써 연구원이 11명 빠져나가고 소장은 5일 중에 3일은 양조동에 공사를 하고 나머지 이틀은 수지에 있는 회사를 3개 차린 데다 그쪽 출근하는데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타워필스 D동에 사는 거예요. 자금 수출을 알아보니까 중국 기업에서 푸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기술 유출이라서
이거는 국정으로 넘겨야 되겠다 했는데 그 임원들이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1년 후에 보니까 그 텔레콤에서 날아가고 있어요. 왜? 안 뽑는 찌빵이 됐습니다. 중국에서 기술 다 빼고 그런 사례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하다 보니까 좋은 제품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상품들이 정말 제대로 된 기술 특허품 나오면은 그대로 카피합니다. 그리고 원 특허 낸 사람이 소송하고 판결문 나올 때까지 계속 팔아먹어요. 결국 누가 손해보겠어요? 특허 낸 사람이 손해보고 나중에 계산으로 따지고 그분들은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그 열쇠 도로 동인 특허인데 아버지가 40년 동안 그 자동 열쇠 쪽에 연구해오다가 아주 멋진 걸 개발했어요. 사실 디지털은 불나면 끝나거든요. 안에 사람 다 죽어요. 못 나옵니다. 그걸 언론에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디지털 협회에서 막아버립니다. 이건 기계식인데 제가 전라도에서 카피한 게 도수라는 브랜드를 제가 조사해갖고 구속시켜버리고 부산에 가니까 사이언스라고 똑같은 거예요. 방식은 기술 방식이에요. 이게 특허가. 그래서 나중에는 그 클라이언트가 지금 제가 여기 식당이나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유리에 이렇게 끼워놓은 게 있어요. 거의 3분의 2가 가짜예요. 저희 조사 끝나고 나서 2년 있다 전화 한번 드려보니까 국내 건 아예 포기했답니다. 수출이 더 많아요. 유럽에 쓰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허를 낼 때 이게 정말 제품이 아닌 상품화 될 것인가 그것부터 먼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변리사님도 돈 벌면 좋죠. 우리 기업에 있는 계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게 안 되면은 리스크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변리사님들 특허 클라이언트한테 서비스 해줄 때 핵심을 잘 찍어야 돼요. 핵심을. 어떻게 특허를 서비스 해줄 것인가. 아까도 한 포인트를 찍었지만 그냥 전기로 충전한다 이러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그 변리사님들이 공격할 수 있는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잉글리시 에그가 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냥 주식에 에그는 어디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유사 카피 해가지고 한 건데 상당히 많습니다. 기술안부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행기 활주로나 꺼졌을 때 이걸 쫙 올리는 기술이 있어요. 액체를 넣어가지고 그 액체가 50년 갑니다. 건물이 살짝 기울였었을 때 그것도 똑바로 잡는 게 있어요. 그 기술을 모방해가지고 결국은 또 본사가 망해버려요. 그게 항상 거기 근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형제지간에 처음에 할 때 우리 기업에 계시는 분들은 영업 비밀에 대한 사원들의 입사 할 때 그걸 철저히 받아야 돼요. 그게 받아놓은 거하고 안 받아놓은 거하고 차이가 뭐냐. 도둑놈이 문이 열려있을 때 들어간 거하고 문을 따고 들어가는 거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만큼 제가 무게가 달라진다는 거죠.
아까 제가 설명했던 장수동치인데요. 이거는 그 상표가 아니고 여기 이 마크에 장수가 들어가는 글씨가 있어요. JS. 사실 이거는 한 8년이 지난 거예요. 8년이 지난 건데 사용한 흔적이 있나 없나 조사를 해주라고 장수돌치 본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것도 부산에만 국한돼 있었어요. 8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조사할 거예요, 저는? 지금은 사용하지도 않죠. 카다로그나 리플렛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명함도 없고. 어떻게 하냐면은 저게 이제 침대다 보니 가구 쪽이잖아요. 그럼 가구 잡지를 먼저 뒤져야 돼요. 지나간 그 연도에. 그리고 부산에는 신문이 국제신문하고 부산신문이 제일 인기가 좋습니다. 그거 가서 DB를 열어봐야 돼요. 그거 다 열어봤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해줬어요. 어떻게 찾아내느냐의 방법을 줍니다. 자, 이것은 미국의 출판사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리인터내셔널에다가 의서입니다. 의사들이 본 책인데 상당히 비싸요. 보통 40만에서 80만씩 합니다. 이게 전국에 클라이언트가 찍어주더라고요. 16개 병원에 도서관에 존재하는지 그게 복사품인지 복사품은 또 누가 공급을 해주는지 여기까지 조사해요. 병원에 있는 도서관 아무나 들어갑니까? 아무나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병원에 있는 의사, 전문 간호사 얘는 못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저걸 조사할까요? 테크닉을 써야죠. 첫째 이제 저 친구가 서울대 의대 나오고 병원 원장하는 친구가 있어요. 야, 네가 여기를 할 수 있는 원장이 몇 명이냐? 5개가 왔어요. 그럼 11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여자 조사원들 투입시켜가지고 너 그 지역에 산다고 그래. 그리고 대학생이라고 그래. 논문 쓰는데 자료가 좀 필요하다. 그 병원에서 다 열어줍니다. 쉽게 가요, 쉽게. 어렵게 갈 필요가 없어요. 요즘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조사하기가 다 힘들어요. 그래서 눈치 안 채게. 저 몰카인데 저는 안경 카메라하고 리모컨 카메라하고 다 씁니다. 근데 요즘 핸드폰으로 찍어도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공개적으로. 장수돌치인데도 마찬가지요. 불법 없습니다. 들어가서 매장에 가서 이거 침대 좋네요. 옥돌 좋은데 옥돌 좋은 거 이거 저 가다보고 있으면 그 얘기 없어요. 이거 한번 찍어도 될까요? 한번 찍어. 옥돌만 찍어. 그러다 이제 두 사람이 들어가서 여기 보다가 가끔 보다가 상표를 한번 찍죠. 상표 몇 개, 침대 몇 개를 세는 거야. 세고 나와. 명함 받고. 나와서 또 간판 한번 딱 찍고 끝이야. 뭐 어려운 것도 없어요. 제가 어렵게 했던 게 하나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교육 프로그램 중에 오르다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오르다 코리아. 창의력에서는 빠지면 아마 그 프로그램 빠지 시칠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본사에서 일산 2군데하고 분당 2군데를 좀 치주라고 하는 거야. 자기 지정도 아닌데 본사에서 허가내 주는 양 간판도 쓰고 본사에서 만든 프로그램 그대로 쓴다는 거야. 그리고 고객들한테 마치 지점이냐
그래서 우리 여자 조사원들이 다 조사했는데 분당에 서현동이라고 있죠. 거기 오피스텔은 못 들어가는 거야. 못 들어가냐? 맞아. 이거 이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처제 몇 살이지? 몇 살이래. 처제한테 그 게시판에 들어가서 상담한다고 그래. 미끼 던지기 하는 거예요. 미끼 던지기. 원래 그 경찰들은 미끼 던지기 못합니다. 그죠? 불법이에요. 미끼 던지기 못하게 돼 있어요. 함정수사라고 그러죠? 못하게 돼 있어요. 맞죠? 못합니다. 그때 그런 거 이제 우리 여자 조사원을 투입시켰어요. 그때마저도 제가 2000년도에 SBS 진실 진짜 탐정 나갈 때 제가 미국 지금은 20만 원 좀 사요. 볼펜 카메라. 그때 80만 원 줬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비싼 걸 다 못 사잖아요.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만들었어요. 우리 그 저 일수하는 깍두기 아저씨들 댕기는 가방 있죠. 모자이크 이렇게 체크 모자이크 되는 게 있어. 거기다가 우리 빈칭을 라이터로 해가지고 넣었다 뺐다 달궈서 두 개 하면 팔이 동안 2개 싼 구멍이 나올 거예요. 그게 렌즈예요, 렌즈. 안에다 이제 12만 원짜리 렌즈를 붙이는데 그 테크닉이 있어야 되죠. 주사기로 해가지고 그 수건본도 있죠. 그걸 가지고 딱 붙어요. 안에는 디지털이 아니고 아날로그. 그 카메라는 디지털이지만 필름은 아날로그예요. 그래서 보면서 다 찍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수원지검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검사가. 저는 그런 검사 처음 봤어요. 보통 경찰에도 그렇지만 핵심적인 거 딱 서로 처리하면 그만 보잖아요. 찍은 걸 다 봐요. 당신 뭐야? 아, 저는 호주 라이센스 있고 제가 이런 연구기관도 가지고 이런 법인, 그때만 SOS 설치했어요. 주식회사. 법인 대표이사입니다. 다른 말 안 하더라고요. 두 말도 안 해요. 왜? 개인이 아니잖아요. 전문가예요. 혹시 변호사님 대법원에 민형사법에 보면은 감정이나 이런 것을 전문가한테 맡길 수 있다라는 걸 법안 있는 거 아시죠? 있어요. 실제 감정이나 화재, 감정 이것은 교수나 전문가한테 맡길 수 있다고 법안이 있어요. 그래서 두 말 안 합니다. 그때 우리 여직원들이 잘해줘가지고 자 서재에 꼽혀 있는 책들이에요. 다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안에 하얗다 아까 모텔 같은 경우에 모텔이라고 했잖아요. 실제 우리가 나 피곤한데 좀 쉰다고 하면서 2만 원이나 15,000원 주면 3시간짜리 해요. 그럼 우리가 다 찍어 카메라 다 찍고 그때만 이제 안경 카메라 찍어 다 정수님 받는 까지 다 찍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저희들이 다 찾아냅니다. 변호사님들 되게 좋아요. 소송할 필요 하거든. 그거는 이제 조금 편법은 아닌데 신용정보회사에서 할 수 있어요. 툭 치면은 그는 뭐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니까. 어디가 없지? 이거?
제가 소스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지? 요즘은 모텔에 가면 컴퓨터가 다 있죠.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불법 프로그램일까요? 정품일까요? 불법 복잡이에요. 제가 그래서 편집도 제시했는데 제가 2008년도 했어요. 그리고 MS가 어디냐면은 포스코 건물에 있습니다. 변호사로 하다가 좀 많이 열려있지를 않아요. 생각들이. 아마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제안을 해주고 그걸 갖다 다른 회사에다가 해가지고 또 조사했는지 모르죠. 저희들이 클라이언트가 와서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조사하다가 보면 나온 유명 브랜드가 상당히 많아요. 거꾸로 제안합니다. 그러면 이제 리인터넷에서 니콜라스 박 변호사 이런 사람들 보면은 클라이언트 직접 메시지를 넣어줘요. 가지고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해볼래? 조사비는 이렇고 소송비는 이렇다. 그래갖고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추적은 어떻게 하는지. 자, 안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짝퉁 소매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많을 것 같아. 그래서 먹이 던지기를 했죠. 이 기업인데 샤넬 가방 좀 한 500개